14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노믹 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벼도열병균의 유전체 데이터의 이제 서머리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RStudi오로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코드를 지우지 않고 여기 잘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이 iRanges하고 Genomic Ranges of 그 라이브러리를 패키지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코드가 여기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제가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코드들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들어져 있군요. 예, 아까 이 수업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실행이 돼서 지금 데이터들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원래 불러왔던 유전체에 대한 서머리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노믹 레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iRange 스테이트 그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만들었던 지노믹 레인지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12827개의 엘리먼트가 있다고 나와 있죠. 1.1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스플릿해서 크로모좀별로 스플릿해서 놓은 데이터가 여기에 포함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살펴봤는데,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어떤 진짜로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느냐의 한 가지 간단한 예를 좀 들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example application이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뭘 할 거냐면, 지난주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는 일단 그대로 이렇게 두고요. 우리가 그 iRange 데이터를 하나 새로 조금 가짜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GR 스플릿이라고 하는 그 지노믹 레인지스 리스트를 보면, G-range 리스트를 보면 총 10개의 엘리먼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처음에 나오는 게 5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5가 왜 나오냐면 sick name을 기준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sick name이 5로 되어 있는 거는 벼도열병균 마그나폴세우라이제라고 하는 벼도열병균의 크로모좀 5번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sick names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냥 그렇게 그냥 이대로 하면 12827개가 다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를 테이블로 정리를 해서 숫자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지하를 가지고 그냥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전자들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크로모좀 5번에 1353개의 유전자가 있고, 크로모좀 2번에 2546개, 크로모좀 1번에 2741개. 요게 이제 데이터, 원래 우리가 불러왔던 초기에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왔던 데이터에 있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크로모좀 순서대로 1번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하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먼저 크로모좀별로 정렬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면 이제 이런 순서에 대한 이슈들이 사라지겠죠. 어쨌든 지금 뭐 이왕에 5번이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뭘 더하기보다는 5번에 대해서 일단 한정해서 뭔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데이터만 가져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CHR5라고 해서 크로모좀 5번에다 저장을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GR에서 여기에 sick names의 GR이 사실 5인 것만 갖고 와도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도 1353개에 대한 데이터가 이게 뭐가 빠졌나요? 이게 5인 걸 갖고 와야 되는군요. 예. 5인 거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되고요. CHR5를 가서 보면 이렇게 1353개가 숫자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GR 스플릿을 봤을 때 보시면 뭐 여기에 이 첫 번째 나오는 엘리먼트, 이 리스트에, 그죠? G ranges 리스트에서
처음에 나오는 녀석이 그냥 크로모좀 5번이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첫 번째 엘리먼트,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달라고 해도 첫 번째죠. 첫 번째를 달라고 해도 CHR5 불러와 보시면 똑같이 여기 Grange 오브젝트로 1353개의 레인지가 있는 데이터를 똑같이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크로모좀 5번에 대해서만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크로모좀 5번의 전체 레인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 CHR5라는 게 G-Ranges 오브젝트입니다. 그쵸?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만 갖고 왔는데 이거 리스트가 아니라 G-Range 리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갖고 오면 CHR5는 G-Range 오브젝트예요. 그냥 그쵸? 그 상태에서 이 ranges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그 range 데이터를 이렇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ranges를 써서 나온 이 아웃풋이 iRange 오브젝트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ranges라는 함수를 다시 쓰면 range인가요? range라는 함수를 쓰면 이렇게 우리가 iRange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 range라는 함수를 쓰면 전체 영역이 커버하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지금 보시면 전체 약 그 2486번째 베이스 페어부터 얘가 지금 766만 6951번까지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영역들을 갖고 있고 그게 커버하는 영역이 요만큼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이거 빼면 요 길이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가 이 영역 안에 지금 뭐 그 사이에 비는 영역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이 1353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 길이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크로모좀 5번의 길이는 따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얻어야 되는데 어쨌든 초반에 한 2400 베이스 페어는 유전자가 없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모좀에 사실은 우리가 이 진핵생물이니까 양쪽 끝에는 텔로미어 리진하고 흔히 말하는 서브텔로메릭 리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전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사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5kb 가까이가 유전자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고 아마 이쪽 끝도 아마 비슷한 그 한쪽 끝도 비슷한 어떤 현상이 있을 거예요.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럼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노믹 레인지를 하나 만들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예시로 쿼리 지노믹 레인지라고 제가 하고요. G ranges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seq names는 사실은 뭐 그냥 1이죠. 5번이죠. 5번. 크로모좀 5번에 대해서 똑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레인지를 갖고 있는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어떤 내가 뭐 에그로박테리움이나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진짜 실험을 했던 것처럼 에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해서 곰팡이를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그 에그로박테리움이 사실은 tDNA라고 하는 DNA 시퀀스를 자기가 대상으로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대상의 세포에 유전체에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시켜주게 되는데 그런 어느 위치에 그 tDNA라는 녀석이 삽입됐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요 쿼리 gr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tDNA의 인서션 사이트다. tDNA가 들어간 위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을 갖게 될 거냐면 이 tDNA가 크로모좀 5번에 있다라고 하면 그 크로모좀 5번에 어느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 tDNA가 혹시 유전자 안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망가뜨렸는지 아니면은 유전자의 프로모터 지역에 들어가서 그 유전자의 발현을 뭔가 그 제대로 안 되게끔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tDNA는
전혀 유전자라든지 유전자의 발현과 관련 없는 지역에 그냥 들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 tDNA가 인설션 된 것 때문에 뭐 무슨 유전자가 망가진다든지 발현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현상은 전혀 없는 건지 이런 데에 관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제 가짜로 하나 데이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I range가 들어가야 되죠. I ranges 해서 스타트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샘플을 해서 내린 다음에 그 샘플을 한다는 건 랜덤으로 숫자를 뽑겠다는 거죠. 그 범위가 여기 있으니까 이 범위를 사용할 거예요. 2486부터 766 6951까지 해서 그쵸? 이 숫자들 중에서 몇 개를 뽑을까요? 20개를 뽑아서 스타트 위치로 사용을 하고 그러고 위드스를 그냥 뭐 1로 하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스트랜드 정보를 따로 주지 않고 제가 그냥 지노믹 레인지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20개를 뽑았는데 뭐 봅시다. 랜덤하게 뽑은 거니까 이렇게 20개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길이가 1이니까 이 한 위치만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tDNA 인서션 사이트 크로모점상에 특히 이제 크로모점 5번에 대해서 우리가 tDNA가 인서션 된 위치를 지금 정보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tDNA 인서션 위치 정보는 이렇게 하나로만 나올 수 있겠죠, 보통은. 아니면은 뭐 위드스가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이가. 어쨌든 보통은 이렇게 짧은 구간 내에 인서션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관심 있는 건 얘네들이 혹시 유전자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거를 좀 살펴볼 건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쿼리 지노믹 레인지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 있는 건 바로 이 크로모점 5번에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크로모점 5번을 아까 따로 분리를 했었는데 그 크로모점 5번에서 이 tDNA 인서션 사이트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find overlaps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원래 iRange를 할 때 우리가 다뤘던 함수지만 똑같이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에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여기다가 지하를 주고요. 요 놈이 그쵸? CHR5 크로모점 5번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영역이 있는지를 찾아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총 9개의 히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준 쿼리 시퀀스의 쿼리 레인지에서 총 9개가 이 크로모점 5번 이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에 오버랩이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사실 여기 기본 타입이 디폴트가 지금 사실은 n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쿼리를 할 때 딱 숫자가 스타트 사이트하고 엔드 사이트가 일치하게끔 하나로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n이를 주나 유전자의 안쪽에 이렇게 있으라고 within으로 해서만 하나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딱 싱글 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이 그쵸? 영역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20 베이스 페어, 30 베이스 페어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100% within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크로모점 5의 요 크로모점 5라고 하는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는 유전자들의 영역을 나타내는 데이터니까 바로 첫 번째 쿼리에 있는 첫 번째 영역은 레인지는 크로모점 5에 있는 662번째 거하고 겹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662번째 있는 어떤 유전자의 안쪽에 지금 tDNA가 인서션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요런 유전자들은 지금 요런 유전자들은 그 tDNA가 인설션이 유전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기능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유전자가 뭔지 궁금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유전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subset by overlaps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영역이 사실은 관심 있는 게 쿼리가 아니라 서브젝트에서 어느 영역이 어느 유전자인지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CHR5를 먼저 넣고 쿼리 지하를 가야지만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tDNA가 인설션된 녀석이 어디냐면 이런 로커스 번호,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 유전자들이 지금 9개 유전자가 유전자 안쪽에 tDNA 인설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어떤 tDNA라고 하는 녀석이 유전자 안에 들어와서 인설션이 되면서 유전자의 기능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11개는 버려야 됩니까? 근데 이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자가 있을 때 그 유전자의 프로모터 지역에도 tDNA 인설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 유전자의 발현이 문제가 생겨서 발현량이 떨어지거나 발현이 거의 되지 않거나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전자 안에 들어간 경우 말고도 유전자의 바깥이라 하더라도 프로모터 같은 데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nearest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똑같이 쿼리 지하를 하고 CHR5를 해보면 이런 데이터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총 여기 있는 20개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녀석이 662번째 거, 그러니까 크로모좀 5 GR에, 그러니까 G레인지 오브젝트에서 662번째, 123번째, 671번째 이렇게 돼 있고 잘 생각해 보면 662번 이런 거는 여기에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니어리스트를 찾을 때에는 유전자의 안에 있는 애들은 그 유전자에 해당한 녀석이 어차피 될 거니까 숫자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71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123번 같은 경우는 123번째 레인지는 유전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가까운 게 어쨌든 123번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게 관심이 있겠죠. 니어리스트에서 우리가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사실은 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distance to nearest에서 요거를 쓰고 여기다가 쿼리 gr 그 다음에 chr5 하시면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 자 쿼리에 있는 첫 번째 영역하고 제일 가까운 녀석은 662번이고 거리가 0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안에 유전자 범위 영역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리가 0인 거죠. 그렇죠? 이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거리가 생깁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프로모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그런 쪽에 있는데 걔가 지금 우리가 스트랜드 정보는 뺐기 때문에 이게 이 프로모터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은 유전자의 터미네이터 지역에 있는지는 지금 모르지만 한 3268 베이스 페어 떨어진 곳에 인설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유전자의 양쪽 끝으로 한 1000 베이스 페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유전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필터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0 베이스 페어보다 작은 녀석들, 이런 녀석들에만 관심을 가지겠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지금 그 히트 오브젝트잖아요. 이 히트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서 거리가 1000보다 작게 나오는 녀석들만 관심을 가지고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제일 가까운 유전자가 지금 26만 165 베이스 페어 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이 녀석은 그냥 아무 유전자도 없는 황량한 어떤 유전자의 사막 같은 곳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의 관심사항이 전혀 아니고 얘는 유전자에 가깝다라 하더라도 유전자에서 한 1000 베이스 페어가 넘게 떨어져 있으니까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별로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수천 개의 또는 수백 개의 그런 하나의 지노믹 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CHR5 같은 다른 지노믹 레인지가 있을 때 이런 식의 비교 작업을 하고
의미가 있을 만한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노믹 레인지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iRange의 문법들을 통해서 유전체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로 바꾼 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내용,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데이터를 뽑아내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까먹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자주자주 써보는 거예요. 제가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잘하기 위해선 이런 문법들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용법들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자주자주 말하고 사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익숙해지고 외국어를 잘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여기 적용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연습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